잡곡밥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잡곡밥이 알고 보면 큰 병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잡곡밥 섭취는 소화 장애 및 영양 불균형, 그리고 무서운 독소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잡곡밥이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잡곡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잡곡밥의 진실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꿀조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올림TV의 허군과 허양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도 건강올림TV를 많이 소개해주세요. 그럼 함께 예쁘고 멋짐이 뿜뿜하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보시죠. 잡곡밥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와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잡곡밥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잘못된 잡곡밥 섭취가 암과 치매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섭취 방법 3가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첫째, 잡곡을 충분히 씻지 않으면 잔류 농약과 독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잔류 농약으로는 글리포세이트와 피프로닐이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은 신경독성을 유발하고 암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프로닐은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잡곡밥에 잔류한 독소들이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국제암연구소 IARC는 글리포세이트가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013년 프랑스 캉대학의 연구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프로닐은 2017년 유럽 전역에서 식품 오염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유통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는 이 화학물질이 식품에 잔류할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지나치게 많은 잡곡을 섞어 먹으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밥의 30% 이상을 잡곡으로 구성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찹쌀이나 현미처럼 소화가 어려운 잡곡을 많이 섞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영양소 흡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하게 많은 잡곡을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잡곡만으로는 충분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과 칼슘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철분 부족은 빈혈을 일으키고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잡곡밥 섭취 방법 공유드리겠습니다. 첫째, 적당한 비율로 잡곡을 섞어 드세요. 일반적으로 밥의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1인분 기준으로 170g에 잡곡 30g을 섞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잡곡을 충분히 씻어서 드세요. 잔류 농약과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을 씻을 때는 물에 3번 이상 헹구고 최소 30분에서 40분 이상 물에 불려주세요. 특히 잡곡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글리포세이트와 피프로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세척과 불림이 필수적입니다. 세척 시 추가적인 팁을 공유드리자면 하나, 식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척 시 물에 식초를 약간 넣어 잡곡을 헹구면 세균과 잔류 농약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식초는 자연적인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어 잡곡을 씻으면 농약과 불순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잡곡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잡곡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 3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밥과 함께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과 함께 생선,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주로 먹는 잡곡 종류 5가지와 각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중요하니 집중해 보시죠.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잡곡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잡곡으로는 현미, 찹쌀, 보리, 귀리, 검정콩, 수수, 기장, 율무 등이 있습니다.
각 잡곡은 고유의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어 적절히 섞어 먹으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현미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소화와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두 번째, 찹쌀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기 건강을 돕습니다. 세 번째, 보리는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네 번째, 귀리는 베타글루칸과 항산화 성분인 아베난스라마이드를 함유하여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당 흡수를 늦추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다섯 번째, 검정콩은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 발생을 억제하며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검정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와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검정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있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잡곡밥의 적절한 비율과 레시피 공유드리겠습니다. 잡곡밥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로 궁합이 맞는 잡곡을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밥의 20에서 30% 정도를 잡곡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인분 기준으로 백미 70g에 잡곡 30g을 섞는 것이 적절합니다. 잡곡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잡곡을 섞어 먹으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다음은 추천하는 잡곡 궁합과 레시피입니다. 첫 번째, 현미와 보리밥입니다. 현미칠 보리산 비율로 함께 섞어 일반 백미밥과 동일하게 밥을 지어줍니다.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결합되어 소화기 건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습니다. 소화기 건강이 약한 사람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중년층에 좋습니다. 두 번째, 귀리와 율무밥입니다. 귀리칠 율무산 비율로 동일한 방법으로 밥을 지어줍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과 율무의 단백질이 만나 혈당 안정화와 면역력 강화를 도와줍니다. 당뇨 예방이 필요한 사람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 검정콩과 수수밥입니다. 비율은 백미 70g, 검정콩 15g, 수수 15g입니다. 검정콩의 항산화 성분과 수수의 식이섬유가 결합되어 세포 손상 방지와 소화기 건강에 좋습니다. 항산화가 필요한 사람과 소화기 건강이 중요한 노인층에 좋습니다. 마지막, 기장과 찹쌀밥입니다. 비율은 백미 70g, 기장 15g, 찹쌀 15g입니다. 기장의 미네랄과 찹쌀의 소화기 보호 효과가 합쳐져 뼈 건강과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이 중요한 성장기 어린이와 소화기가 약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각각 레시피의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 충분히 씻고 30분 이상 물에 불리고 백미처럼 동일하게 밥을 지어 드시면 됩니다. 추가로 잡곡을 더 맛있게 먹는 소소한 팁은 밥이 완성된 후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넣어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나 나물 등 신선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잡곡의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생선, 닭고기, 소고기 등의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더욱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찹쌀, 수수, 기장이 들어간 찰기가 가득한 찰밥에 김 싸먹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겨 드시는 잡곡밥의 레시피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무엇이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잡곡밥을 더 건강하게 즐기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건강올림TV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잡곡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및 효능부터, 잡곡의 잘못된 섭취 방법부터 올바르게 먹는 방법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잡곡 탑5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합이 잘 어울리는 잡곡 조합 레시피 4가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건강밥상 잡곡에 대해 모두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잡곡을 올바르고 꾸준히 포함시켜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누리세요.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의 작은 울림이 여러분에게 큰 건강과 큰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건강올림TV의 허공과 허양이었습니다. 또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